물품의 수출입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률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0년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비엔나 협약 CISG 또는 UN 통일매매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하여 2005년 발효되었고 일본도 2009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 2022년 현재 100여 개의 국이 가입을 하였으며 실제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가 중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ISG는 전 세계 법체계를 양분하는 영미법과 대륙법을 절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과도하게 중립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몇몇 규정들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여 명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존재하며 해석을 담보하는 최고법원의 부재로 인해 국가 간 분쟁에서 동일 조항에 대해 상이하게 해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보편적인 국제거래 유형이 물품의 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 규범으로서 성공적인 국제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CISG는 총 4개 파트 10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파트 1, 1부 또는 1편에서는 CISG가 적용되는 범위와 해석 방법 등을 규정하는 적용 범위 및 총칙 파트 2, 2부 또는 2편에서는 청약과 승낙을 효력을 규정하는 계약의 성립 파트 3, 3부 또는 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는 물품 매매 마지막 파트 4, 4부 또는 4편에서는 적용의 유보, 협약 효력 발생 등을 규정하는 최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 3로 실제 CISG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CISG의 특징, 적용 국가 및 대상, 국제적인 유체물 거래에 적용, 거래 당사자 일방이 비체약국이더라도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구비. 장점, 통일된 국제 물품 매매 협약,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단점, 민감한 사항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소유권 이전 규정에 대한 부재, 해석을 담보하는 최고법원의 부재. 1. 적용 범위와 총칙, 적용 범위, 적용 요건 1조 1. 원칙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1.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2.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소의 범위 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1.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얘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2.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고소를 영업소로 본다. 이 예외 국내법 적용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서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 비고려사항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적용 예외 1. 특수물품 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매에 의한 매매 3.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5.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6. 전기의 매매. 3. 혼합계약 제3조 1. 위탁 가공무역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비스 계약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효력의 발생 범위 4조 이 협약은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1.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2.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4. 제조물의 책임 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계약의 원칙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시킬 수 있다. CISJ 강행규정 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2부는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 선언을 한 제약국의 영업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할 수 있고. 이 총칙 1. CISG 및 계약의 해석 CISG의 해석 제7조 1. 원칙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2. 해석의 기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석 제8조 1. 원칙 자연적 해석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예외,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해석의 기준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구두 계약의 인정 여부 및 서면의 범위 구두 계약의 인정 제11조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에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 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2. 서면의 범위 13조 이 협약 적용상 서면에는 전부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및 완전 합의 조항 1.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8월 에비던스 룰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간 최종적인 합의의 표현으로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조건은 그것으로 완결되며 교섭 과정 또는 동시에 행해진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고려될 수 없다는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된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의 어떤 조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서면에 기재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서면에 기재되지 않는 외부적인 증거를 원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서면 합의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영미법에서 특정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는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과 함께 서면성을 강조하는 원칙이지만 현재는 다수의 예외 조항에 의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지는 못하다. 2. 완전 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 합의 조항은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본 계약이 성립한 이상 기존 구두 계약에 의한 합의, 교섭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되어 소멸될 것으로 명시하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구두 계약을 인정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완전 합의 조항을 삽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CISG 역시 원칙적으로 대륙법계와 동일하게 구두 합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미법계 국가와 거래를 할 때는 본 조항의 삽입이 요구된다. 2. 관행과 관례의 유효성 구조 1. 원칙 관행과 관례의 인정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의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예외 관행의 묵시적 적용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에서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성립 1. 청약
청약, 오퍼,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거래 제의 또는 제안을 의미한다. 청약하는 자를 청약자, 오퍼러, 청약에 대해 승낙한 권리가 있는 자를 비청약자, 오퍼리라고 한다. 매도인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거래 제의, 매도 청약, 셀링 오퍼, 라 하며 매수인이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거래 제의, 매수 청약은 바잉 오퍼가 된다. 실무적으로 청약은 매도 청약을 의미하며 매수 청약의 주문, purchase order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주문에 대한 동의는 승낙, acceptance보다는 주문 승낙, acknowledgement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1. 청약의 요건 제14조 1. 청약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의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한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안다. 이 청약의 유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한은 제한이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청약의 효력 발생 15조 1항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청약의 소멸 1. 청약의 철회 15조 2항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2. 청약의 취소 16조 1. 취소 가능 청약 free offer 또는 revocable offer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취소 불능 청약 firm offer 또는 irrevocable offer 다음의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승낙 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청약자의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하는 경우 4. 청약의 거절 제17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피청약자의 승낙은 청약 내용에 대해 규정된 승낙 기간을 준수하여 무조건적으로 전면 수용할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의 부가 내용이나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대 청약 (카운터오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모호한 승낙이나 침묵 등은 승낙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 승낙의 요건 18조 1항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 18조 2항 및 제3항 1. 일반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 기간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정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2. 행위 승낙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일반 승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 기간의 해석 20조 1. 기산일 해석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 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해서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 통신 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의 자동 연장 승낙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4. 승낙의 효력소멸 및 계약의 성립 22조 및 23조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성립된다. 3. 조건부 승낙 원칙적으로 승낙은 청약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거울에 비친 것과 동일하게 경상의 원칙, 정해진 기간 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거나 청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 청약의 변경 승낙 19조 1. 경상의 원칙 1. 원칙 경상의 원칙 채택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반대 청약이 된다. 예외 경상의 원칙의 완화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 특히 가격, 결제, 물품의 품질 및 과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범위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3. 최우서식 송부 원칙의 도입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이 특정 물품의 계약, 특정물 계약
운송 계약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어, 계약이 특정 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품 재고품에 인출되는 불특정 물이나 음,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 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3. 그 밖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하에 두는 것. 인도 시기 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특정 일자. 인도 기일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일. 2. 지정 기간. 인도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리적인 기간.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3. 물품 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32조. 1. 물품의 특정, 물품의 특정.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의 화인, 선적 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운송계약의 체결.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 통상의 거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보험 정보의 제공.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서류 교부 34조.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하자 담보 물적 적합성 35조. 1. 원칙.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합성 요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 통상의 목적.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특별한 목적.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견본 또는 모형.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4. 적절한 용기 및 포장. 그러한 물품에 대해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져 있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물적 적합성의 적용 예외.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물적 적합성의 일치 시점 제36조. 1. 원칙. 위험 이전 시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예외, 매도인의 의무 위반. 매도인은 원칙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의무 위반에는 물품의 일정 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